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물러났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반대하면서입니다. 주목할 바로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는 1시간 만에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앞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민정수석도 함께 교체했습니다. 지금부터 윤 총장의 사퇴와 그 파장을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어제 총장직에서 사퇴할 거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하루 만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라 말한 데 이어 이번엔 상식과 정의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정치를 할 거냐는 질문엔 답을 피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언급하며 사실상 정치 입문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대구지검에서 직원들과 간담회와 만찬을 한 뒤 밤늦게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전엔 휴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았고 사퇴 입장문을 썼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임기를 142일 남겨두고 검찰청을 떠나게 됐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 시행 이후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14번째 총장입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사의를 1시간 만에 수용했습니다. 또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도 함께 수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김 신임 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법무비서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뒤 민정수석을 교체한 건 검찰과 여권의 갈등에 거리를 둬왔던 청와대가 이젠 더 강하게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다시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건 정치적인 화법을 쓴 것이고 지향점은 보수로 잡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시점도 중요한 게 이제 보궐선거는 한 달 정도 그리고 대선은 1년 남짓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정치권에서 이념적 논쟁이 붙는 용어입니다. 보수 진영에선 자유민주주의를, 진보 진영에선 민주주의를 적확한 용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 정권으로 교체된 뒤인 2018년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기가 민주주의로 바뀌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쓴 용어를 놓고 여러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우선 기본적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오늘 발표한 퇴임사에는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이 다시 한번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이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임을 재확인한 겁니다. 사퇴 시점도 정치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한 날입니다. 또 보궐선거까지는 약 한 달, 대통령 선거까지는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이 여권과 강하게 충돌하며 직을 벌인 것이 앞으로의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윤석열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의 신현수 민정수석도 바로 교체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청와대가 바로 속도를 냈네요. 네, 윤 총장의 사의 수용은 오후 3시쯤 이뤄졌습니다. 윤 총장이 직접 사의를 밝힌 지 1시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시간이 안 돼서 청와대는 검찰을 담당해온 신현수 민정수석의 교체도 발표했습니다. 신 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한다고 밝힌 지 열흘 만입니다. 우선 윤 총장의 사의를 이렇게 빨리 수용한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에 이어져 온 여권과 검찰의 갈등, 이걸
재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올 초 들어 재신임을 하는 듯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란 표현을 쓴 게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의견이 배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제거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이른바 추윤 갈등 2라운드로 접어든다는 관측이 나왔었죠. 이런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시도를 명분으로 윤 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문 대통령은 이걸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면 신현수 민정수석 교체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까? 네, 현 정부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던 신현수 수석도 역시 중수청 설치에 반대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신수석을 교체하면서 데려온 후임이 김진국 신임 수석인데요. 비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 그 아래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당시 전 전임 비서관이 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당시 비서관이었습니다. 이 인사에 청와대의 명확한 뜻이 녹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요. 혹시 후임 검찰총장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까? 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딱 한마디입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건데 다만 내부적으로는 청문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과연 검찰총장 청문회를 여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이 때문에 후임 인선은 다음 달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로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별도의 퇴임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윤 총장의 사퇴와 정계 입문 시사를 놓고 검찰 안에서도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청와대가 사의를 수용한 다음에 그럼 윤석열 총장은 바로 청사를 떠난 겁니까? 아닙니다. 윤 총장은 원래 예정된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 5시 50분쯤 청사를 떠났습니다. 별도의 퇴임식 없이 청사 1층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환송회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먼저 나가게 돼 많이 아쉽고 송구하지만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사표는 전자결제가 나는 내일쯤 정식 수리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정계 입문을 밝혔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집단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서 검사들의 개별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체로 정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헌법, 자유민주주의, 국민과 같이 윤 총장이 쓴 단어가 정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본 겁니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꽤 박탈된 상황에서 중수청 국면에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계산도 했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윤 총장의 작심 발언 이후 여권이 중수청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사의 표명을 한 건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1년 8개월간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허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만 사실상 식물총장이 된 상황에서 당초 선거 공약에도 없던 검찰 수사권 박탈을 추진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정치적 힘을 얻어 돌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두둔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행체제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윤 총장은 내일 하루 연가를 쓴 상태입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리로 윤 총장을 대신하고 있고 사표가 정식 수리되면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대검찰청에서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용 기획사퇴라고 평가절하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기획 축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스스로의 계획을 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검찰총장으로서 향한 이 사의 표명은 정치인 그 자체의 모습. 지도부에선 4월 보궐선거용 기획사퇴란 표현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진 날 돌연 사퇴한 게 선거를 야당이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어제 대구 방문을 놓고서도 대선 출마 리허설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 내부에선 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은 선거에 못 나가게 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의 심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법이 통과돼도 윤 총장에게 소급 적용은 힘듭니다. 국민의힘에선 반대로 윤 총장을 피해자로 정의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기획 축출을 당했던 겁니다. 불의하고 무도한 정권이 끊임없는 핍박과 축출 시도로 일국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마저 축출하는데 이르게 아직 윤 총장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이 국민의힘 내부에도 없는 상황. 하지만 일단 윤 총장 사퇴 자체가 당장 있을 4월 보궐선거에서 호재로 작용할 걸 기대하는 분위기는 깔려 있습니다. 일각에선 벌써 보궐선거 이후 윤 총장을 포함시킨 야권 재개편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유승민, 홍준표로 대표되는 기존의 대권 후보들 그 재편되는 과정에 윤석열 총장이 탈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지도부는 잠시 시간을 둔 뒤 윤 총장 측의 계획을 묻는 절차를 밟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이슈체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사실 즉흥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그러면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예, 최근 행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2일자 국민일보에서 취임 후 첫 작심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 이런 말을 했었죠. 바로 다음 날 흔히 야권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일컫는 대구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냈고 그 다음 날인 오늘 전격적인 사퇴 발표와 함께 정계 진출을 충분히 시사했습니다. 돌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계획대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여러 갈등 또 충돌이 있었지만 자리는 지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임기가 이제 넉 달 남짓 남았죠? 그렇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는 올해 7월 24일까지였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추윤 갈등이 극도에 달했을 때 윤 총장의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정점을 나타냈었고요. 이른바 추윤 갈등이 줄어들자 지지율은 떨어졌던 걸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말 때문에 반문 정서의 구심점으로서의 윤석열 총장의 존재감은 사라졌고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만약 7월까지 임기만 채운다면 흐지부지 식물총장으로서 존재감을 잃어가기 십상인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권의 강경파가 중수청 이슈를 키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이슈였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이 이슈를 윤 총장이 덜컥 잡고 여권과는 전선을 만들면서 사퇴를 강행한 겁니다. 더욱이 시기도 4월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라는 게 눈에 띕니다. 네, 바로 그 시점을 좀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4월 보궐선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통화한 야권 인사들은 다 윤 총장의 사퇴와 정계 진출 시사를 반겼습니다. 보궐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야권의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반여권 정서의 구심점이 더 생겼다는 건데요. 오늘로 자유인이 된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나 광폭 행보를 통해 메시지를 계속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궐선거에서 만일 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이 존재감을 더했다라고 내세울 수 있고 만일 야당이 져도 이후 야권 정계 개편에서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궐선거 뒤에는 또 대선이 남아있죠. 이제 1년 남짓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 정계 개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야권 인사들의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야권의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호락호락 쉽게 넘겨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은 지지율이 관건인데 이전 사례를 보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제3후보가 반짝에 그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 뛰어든다면 윤 총장으로서의 남은 숙제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그리고 그러면서 정계 입문을 시사한 것과 관련한 소식은 잠시 뒤에 좀 다시 이어가죠. 잘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물러나면서 남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운명입니다. 앞장서 중수청을 반대해온 윤 총장이 물러났지만 오히려 민주당의 고민은 커진 겁니다. 민주당은 일단 보궐선거 이후로 관련 법안 발의를 미뤄둘 걸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발의를 일단 늦출 걸로 보입니다. 다음 달 보궐선거 이후로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최대 걸림돌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런 입장을 옹호해온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꺼번에 물러난 유리한 상황. 하지만 법안에 속도를 내기가 더 부담스러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윤 총장 사퇴 때문이 아니라면서도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도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면 윤 총장의 반대 목소리에 오히려 힘을 싣는 게 되고 그러면 4월 보궐선거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인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선거 이후 당정 협의를 여는 등 절차를 밟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의원은 JTBC에 우리가 지금 당장 법안을 처리하려던 것도 아니고 당정 협의 등 절차가 남았는데 뜬금없이 사의를 밝혔다며 윤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어제 대구 방문 때 검찰 간부들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당과의 불편한 관계를 토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내가 국회에 가서 설득해 수사청 설치를 막을 수 있다면 10번이라도 가겠다면서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신소희입니다. 스스로를 검찰주의자라고 말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사흘간 거침없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중수청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검찰이 그동안 사회에 얼마나 기여해왔는지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다.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중수청 신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오히려 수사와 기소의 융합은 인권 보호와도 직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온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범죄 수사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대선 자금, 국정원 선거 개입, 국정농단 등 사건 수사를 예로 들며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잘한 점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한국 사회를 상당히 중립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검수완박이 되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치외 법권이 생기고 사회가 급격히 수구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과오를 저지른 선택적 수사나 별건 수사, 강압 수사, 증거 조작 같은 반성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구 방문에서는 이례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했고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검수완판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이틀 만인 오늘 윤 총장은 사퇴 입장과 함께 사실상의 정치인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